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대로 강달프 촛불 강기가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 또 진보 대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기갑 의원께서는 전 민주노동당 대표셨고요. 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이십니다. 인사를 여기 시작서부터 강달프 화이팅서부터 수많은 별풍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사를 여기 시청자분들께 하도록 하죠.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 그늘 시청자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방송이 있는 줄을 촛불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활약을 하셨다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시청자들이 직접 의견도 주시고 또 표현도 해주시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조 진행자 안노리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상학군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반가움의 풍선과 스티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강기갑 의원님. 일부는 주로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 그리고 또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진보의 주체, 진보대 통합의 주체와 방법, 또 미래와 희망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선물이 쏟아져서
아주 풍족하게 오늘 저 돌아가실 때, 큰 차를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화물차를 지금 한 대 부를까요? 예. 귀구로요. 예, 강기갑 의원님, 사실은 강달프라고 하는 애칭으로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그랬죠. 오늘 뭐 비가 오고 그랬는데,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었죠. 예, 2주년이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먼 길을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는데, 오늘 소감과 또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우선 오늘은 제가 아침 새벽에 사천으로 이제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서, 사천에서 또 경남에 우리 김두관 도지사께서 우리 사천을 오늘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도지사 만나 뵙고 인사하고 또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오늘 도지사께서 만드셨어요. 거기서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천에 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물을, 사실은 뭐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물을 살리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하지만은, 이 뱃놀이 사업이 틀림없고 낙동강을 저렇게 모래와 자갈을 다 준설해가 파들어 내버리면 수질 개선이 되기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낙동강 물을 지금 먹고 있었는데, 이제 낙동강 물을 먹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난강의 물을 뽑아가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난강의 물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가두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가 올 때는 많이 가두어 놓으니까 이 물을 갑자기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천 쪽으로 물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제 입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자회견을 사천 시청 브리핑 룸에서 하고, 또 오늘은 사람 사는 세상 우리 서민의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2주년 되는 해가 되어가지고, 전에 가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막혀가지고 좀 일찌감치 출발해가지고 봉하마을로 가서 봉하마을에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2주년 추도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근데 비가 좀 많이 쫙쫙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 또 추억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많은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 비를 맞고 우비를 입고 그 추도 행사를 진행을 하고, 부산으로 해서 부랴부랴 지금 쫓아 올라와가지고 진보 대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해서 또 보고도 받고, 또 내일 모레 한 2, 3일 동안 추진해야 될 일들 계획 잡아서 좀 이야기하고, 그래 지금 이 방송으로 쫓아 달려왔습니다. 예, 바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텐데,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하여튼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진보대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이전부터도 뭐 많은 활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진보대 통합에 관련돼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주노동당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2사람 공동 위원장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우리 정성희 최고위원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최고위원분들, 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해가지고 7사람의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책 당과 협상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저는 대외적인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실무적으로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실무적 협상안들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 또 실무적인 걸 떠나서 이제 진보대 합창이라고, 이거는 좀 조직의 외쪽에 바깥쪽에서 이 연석회의에 협상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또 진보대 합창의 그런 또 큰 모임에도 또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최근에 활동하시면서 좀 즐거웠던 일도 있으시고 또 어려웠던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제에게는 이 진보가 좀 크게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건 이제 저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대합창이라는 큰 시민단체와 또 정당과 또 학계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모임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진보대 합창에 이런 모임들이 힘을 받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이제 반가웠습니다. 기뻤고요. 또 즐거웠어요. 이거야말로 이런 진보대 합창의 모임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국민적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즐거웠고요. 어려웠던 건데 이게 또 역시 진보 진영이 대통합을 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또 큽니다. 연석회의를 통해서 정당과 정당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안을 가지고 주고받는 게 상당히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도 진보대 합창 활동을 하지만은 안쪽으로도 이 당이 주로 이제 진보신당과의 협의 과정이죠. 이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난제들을 다 뛰어넘어서 큰 통합의 그런 결단들을 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참 많네요. 제가 원래 이 캐릭터가요, 이 프로그램에서요, 좀 곤란한 질문을 하는 캐릭터인데요. 참, 이 강기하 의원 존경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질문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또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레디앙에 보니까요. 예. 진보 대합창이 세로추. 예. 세로추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어려운 점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노추 문제가 있을 텐데, 예. 이 세노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노동자 정치 예. 모임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아무튼 새노추가 사회당도 진보신당에 또 좀 일부 사람들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진보신당과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 통합의 새로운 진보 정치 건설에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보대 통합에 큰 집을 짓자라고 논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정당 건설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처럼 보이고 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서로 진정성 있게 다른 살림을 차리려고 추진을 하면서 또 이쪽에 대통합의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보신당 추진위원들하고 민주노동당 추진위원들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새노추가 진보 대합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왜 정당 건설이라는 정당자를 왜 붙이느냐? 진보 대합창은 대통합연석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분위기를 갖추고 대국민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모임인데 정당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우려되고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뭐 진보대 통합의 그 지금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 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그 산을 넘고 계신데 여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무조건 1대1님이 강기갑 의원님 정치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 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텐데 진보의 길을 걷게 된 그 계기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사천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태어나서 제 아버님이 9살 때부터 이제 남의 집에 소년 머슴으로 일을 하셔서 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실제 이제 사남 사녀 8남매를 낳아서 기르시면서 쭉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지으셨죠.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아버님의 삶에 큰 영향을 받았고 정말 이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당시가 71년도였습니다. 졸업할 때가. 네. 그러니까 농사를 한 3, 4년 지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농촌 사회도 민주화를 시켜야 되겠고, 관료주의, 관에서 시키는 하향식,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 농협도 민주화를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민이 아무리 뼈빠지게 농사지도 저 농산물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을 살아갈 수 없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가톨릭 농민의 활동이었습니다. 예. 76년도부터. 그걸 쭉 활동을 한 30년을 쭉 해오다가 농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앞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까? 하면 정치인들이 다 해주겠다.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포 싹 몰아가서 당선만 되고 나면 입 싹 닫고 신발 바꿔 신고 강원도 보수요, 강원도 불구경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농민이 또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세 번 쏟고, 맨날 정치적으로 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적으로 수혜당하고, 교육문화적으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야, 이래가지고 농촌에 못 살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해내? 정치인들 맨날 약속했지만 당선만 되면 싹 엉뚱한, 한양철이 떠나가서 부자들, 가진 자들 위해서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선거 때 되면 또 이거 다리 놔주고, 길 닦아주고, 이런 거 조금 해주고는, 와, 걔가 포몰아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치의 이용자만 되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직접, 이제 정책의 입안자가 되고, 정치의 주체가 되자. 해가지고, 가톨릭 농민회가 이제 전국 농민회 쪽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전국협회 기독교 농민회, 가톨릭 농민회, 세계 농민 운동 조직이. 그래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라는
통일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제가 부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농민 대표를 국회에 보내자 해가지고 2004년도에 제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등록해서 국민들과 표를 주셔가지고 당신 한번 해라 하는 이런 지지를 주셔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고요. 저는 정치라는 게 바르고 치는 다스를 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고를 치라고 그럽니다. 높은 것은 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물론 높은 건 놔두고 낮은 것만 많이 높이 주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높은 거를 낮추서라도 이 팽팽하게 차별을 없애고 평등의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고를 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정치라는 것을 그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크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고르게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제 나름대로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 카톨릭 농민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딱 질문이 나와요. 카톨릭 수사 생활도 하셨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 수사 생활 하시다가 또 네. 결혼하시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 농촌총각도 결혼시키는 문제라든지 이 에피소드가 또 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도 좀. 네, 너무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민의 운동을 쭉 하다가 전에 강주 사태가 나고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제 사실 제가 농민 운동을 해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뭐 쟤는 한번 일을 하다면 온몸을 던져서 합니다. 하는데 농민들이 이 정부나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니까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을 뭐 사상범, 빨갱이, 용공분자 이런 식으로 다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데 쏘가 넘어가 가지고 막 이 손가락질도 하고 외면도 하고 우리 농민운동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에는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잘 잡히다가 싸늘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야, 나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농민들은 그 내 열정과 관심과 애정과 실제 사랑까지도 자꾸 되돌아오니까 농민이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농민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야 되겠느냐. 이걸 안 미워하게 해야 된다고 숱하게 다짐하라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톨릭 농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가톨릭 수도회라는 수사선사님 한 분이 우연히 우리 사천 성당에 오셔가 수녀님이 저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농민운동이나 사회활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세상 구원을 크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아주 깊은 철학적 그리고 수도 생활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제가 한 7개월 동안 많은 갈등 끝에 결국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한 7년 거의 산속이죠. 그 수도원이 돌을 좀 닦고 나니까 하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해가지고 그 당시 또 농촌 문제가 하산하고 나니까 바로 농민운동으로 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에 들어가서 가톨릭 농민회 경남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져가지고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대사관 앞에 가서 기초농산물 수익 개방 발표 날 때 거기 가서 막 농산물을 가서 시위를 하다가 다 잡혀 들어가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두환 시절이었으니까 전부 그때가 노태우 시절이었는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 1, 2년 진역을 살 각오로 하고 다 갔는데 보니까 대부분 총각들만 왔어요. 결혼한 사람은 며칠 전에 이제 운명하신 돌아가신 정강훈 의장님만 다 오고 나머지는 전부 총각인데 각 도마다 전부 총각들이에요. 그 유치장 안에서 농촌 총각 장가 문제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총체적 결과로서 나온 건데 이 문제 우리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농촌 총각 결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합의를 보고 근데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겠느냐 한 1년 2년은 살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민당 의원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방문을 하고 이러더니 이틀 만에 그냥 훈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사람은 저기다 내려주고 몇 사람은 또 엉뚱한 데 내려주고 이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가 빨리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전국 농촌총각 결혼 대책위를 구성하자 해갖고 바로 집에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서울 강화문에 전민련 사무실 밑에 전농련이라는 사무실에서 농촌총각 결혼 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활동을 제가 한 2년 하다가 내가 또 장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 그 과거 지나온 과정에서 꾸준한 농민운동을 하시고 또 수도사 생활도 또 경험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은 촛불 하면은 뭐 강달프 뭐 이런 식으로 그 촛불의 중심에 이렇게 서 계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전에 농산물 개방이라든가 한미 FTA 저지 뭐 등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또 그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 한미 FTA나 또는 촛불 과정에서 그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어떤 일화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 찡합니다. 저는 76년도부터 가톨릭 농민운동을 시작해서 미국 농산물 수입 반대, 양담배 반대, 코카콜라 반대, 또 커피 마시기 말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세 가지 커피, 양담배, 코카콜라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식문화를 서구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국 농산물을 여기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이렇게 펼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제 이제 뭐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부터 한미 FTA 반대해가지고 단식을 거의 80일 넘게 17대에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총선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사천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이변의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제가 당선 인사하러 다니는데 제가 17대에서도 미국에 쇠고기 강우병 발생하고 나서 우리 한국에다가 강우병 발생한 그런 미국산 쇠고기 수출하려고 막 이렇게 미국에서 압력 열 때 상임위에서 제가 계속 반대하고 막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17대에서 18대로 바뀔 때 이명박 대통령이 2월달에 취임을 하시고는 미국 가셔가지고 이걸 내가 좁혔는데 라디오 들으니까 쟤는 잘 알죠.
얼마만큼 무자비하게 내줘 버렸는지를 라디오에 딱 내용을 듣고는 야, 이거는 장관이 내준 게 아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내주지 않으면 이렇게 통째로 구조공으로 바칠 수가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1시간을 묵상을 하고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 청와대로 바로 향해서 청와대 앞에 또 단식을 시작했죠. 한미협대의 보름 동안 제가 2월 말까지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치렀는데 또 이제 청와대 앞에 단식할 때는 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사실 이 17대 의원들 비중하고 18대의 뭐 의원들 비중 비율로 보니까 야,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정치에 대해서 내가 기대나 희망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뭐 죽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식을 하고 제가 막 지역을 다니면서 이 강우병 미국산 쇠고기 통째로 조공으로 갖다 바쳤다 막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이 시민들 반응이 일어나서 그때가 중학생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5월 2일 날인가 촛불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촛불 군정이 확 늘어나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야, 우리 국민의 이 엄청난 물결과 역독성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우리 농민 국민들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절하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실제 그 촛불 국민들 물결 앞에서. 그래서 야, 내가 참 수염도 기르고 두루마기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뭔가 좀 내다보는 사람 같았지만은 참을 한치 앞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이거로부터 촛불 물길들이 엄청난 이 물길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부분에 민영화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추진하려고 의료, 물, 에너지, 뭐 철도 등 해서 또 대운하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촛불 물길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야, 이건 재벌공화국으로 만드는 이명박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서 일어난 국민적 대저항이다. 저는 그런 데서 너무 감동이 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권력을 국민들이 표를 뽑아줬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국민이 생각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와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국민들 표받았다 해가지고 대통령 지 마음대로 국민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국민이 이걸 원하는데 거꾸로 가버리고 이런 정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한거하는 국민적 촛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촛불은 정말 저에게는 숙명적이고 저를 새롭게 깨닫게 했고 제가 정치에 다시 희망과 용기와 또 어떤 그런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역동적 국민의 힘이었다. 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많이 방문하시는 분도 우리 촛불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 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강 의원님하고 이렇게 직접 뵙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아마 계실 거고 그래서 호응이 이 촛불적 경험이 있어서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기 이제 음악 한번 듣고요. 지금 나와있던 질문들 해서. 네. 예, 잠시 그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음악이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자, 여러분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강 의원님 말씀 하나하나 이거 아주 재미있게 또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촛불, 또 진행자인 저도 촛불로서 우리 사회에서 촛불을 밝혀들고 어둠 속에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아까 촛불의 의미, 촛불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지금 추진하고 계신 진보대통합이 어떤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촛불 국민들이 일어난 것은 실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아주 국민들 우습게 생각하고 식탁의 안전, 검역 주권, 또 농민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갖다 준 굴욕적인 그런 결과로 촛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국회라는 게 입법부가 해야 되는 게 법도 만들고 나라 살림살이도 챙기지만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시정, 감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하게 되면은 행정부가 이런 짓을 못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입법부가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이제 깃발을 들고 일어난 것이 촛불 물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촛불 물결들의 의미 속에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 제대로 입법부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하는 요구가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진보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들 있어도 출마해도 제대로 당선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돼도 힘이 있느냐, 당이 작은데 하는 실망감을 많이 가졌죠. 하지만 진보 진영의 대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정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촛불들의 물결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대통합과 촛불 이 국민들과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고, 바로 이 촛불 국민들이 진보 대통합의 일원으로 또 핵심 으로 다 함께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촛불 우리 국민들께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합에 같이 몸을 실어서 제대로 된 정치,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 가보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그야말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다는 이런 정치를 해보자 하는 가능성이 우리 촛불 국민들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의 다수는 바로 여기 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민중적인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뭐 이런 식의 평가, 존경 짝짝짝서부터 해서 하여튼 상당히 성원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진보 대통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강달프, 공중부양을 얘기하고요. 또 진보 그러면 일단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한마디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지. 사실 진보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기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 또 편안함 이런 데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는 그런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결단성이 크고 가감한 행보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제도나 뭐 여러 가지 폐해들 이런 데 대해서 실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획성과 진보성은 늘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튀어나고 과단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하는 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북 관계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나 경제 민주주의나 이런 면에서 너무나 기득권 정당, 기존의 정치권 이걸 감싸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과격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도 좀 진보하는 사람은 전부 과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졌죠. 뭐 싸움도 하고 책상도 치고 뭐 공중부양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주 거꾸로 가는 못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은 제가 사실 굉장히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저를 굉장히 가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줬지만은 제가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착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는 과계 이것을 딱 이렇게 끄어서 좀 이렇게 불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사실 국민 대다수를 위한 각종 실천을 하시고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분노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언론의 왜곡과 상관없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누가 그 민중을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또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뭐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린다면은 국회의원이 누가 싸움하고 싶겠습니까? 점잖하게 딱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활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경남 사천인데요. 싸움하고 사천에 지역구 내려가면은 엄청 야단을 맞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올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비난의 돌멩이가. 그 돌멩이를 헤치고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질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보 정당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걸 다 안주하지 않고 놓고 더 나은 세상인데 내에 있어서 더 나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이웃,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전체 인류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앞을 나서서 하나하나 차츰차츰 그 사물의 내용을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행복이죠. 전 이웃의 행복, 사회의 행복, 나라의 행복, 전 인류의 행복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길에 있어서 불이나 부정, 부패, 또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덩이 같은 열정과 가감한 결단들 이런 것들이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털보 두루마기 감기가비는 너무 가격하다 하는 지적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제가 좀 부드럽고 착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여기 그 의견이, 강 의원님 같은 분이 가득한 국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고 100% 그 찬성입니다. 안누리님 그 질문, 네, 여쭤볼 거 한번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이 진보 하면 딱 이 저쪽에 매국노 세력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너희들은 종북 아니냐. 예, 참 이 가짜는 얘긴데요. 이 가짜는 사람들한테 이게 또 이제 점잖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종북할 때 북쪽의 종소리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남북관계를 전쟁불사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이제 이런 잘잘못은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화를 풀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다 완화를 시켜나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은 사사건건이 대화나 협력이나 이 상생보다는 갈등과 긴장과 대결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런 이야기는 폭우 속에 산불 걱정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한민족으로서 언젠가나 통일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6.15 정신과 14선언의 그 의미는 서로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자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가치와 의미를 크게 두고 상대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존중하고 그 분야에 더 크게 활동을 해 나가다 보니까 왜 저 당은 비판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종북의 표현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민족과 한민족이고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쪽에 대한 평가와 또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강 의원님께서는 보면 평화, 또 민족의 통일,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보대 통합의 많은 주체들이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와 통일이라든가 생태 환경의 문제 또는 노동 존중 또 복지의 문제 이러한 어떤 가치 진보의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지금 연석회의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님께서 특별히 하여튼 중시하는 그러한 진보의 가치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보의 가치는 다양하고 아주 폭넓은 그런 거겠지만은 핵심적인 사안은 저는 이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 상생이라는 게 뭐냐? 서로 상자의 날생인데 서로를 위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건설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100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서슴없이 200, 300의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같은 경우는 정치는 당리 당락과 뭐 조금 자기 정당 정치인의 이익이 온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사실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중에서도 진보라는 것은 그런 전 국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상생해 그런 정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정도와 차이를 뛰어넘는 그런 앞으로 해서 달리는 것이 진보의 소중한 가치다. 뭐 제 이야기처럼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 박수 많이 보내실 거고 정말 정치를 다들 참여하시려고 그러고 또 정치인을 사랑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정치 국민들에게 신뢰 받습니까? 박수 받습니까? 사랑 받습니까? 다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는 진보의 정치 아주 기초도 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해서 힘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웃음을 드리고 삶에 대해서 행복을 드리고 생활에 대해서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진보 진영의 대통합 이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수많은 진보의 가치들이 서로 다양한 진보의 가치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강 의원님께서는 상생의 가치, 상생의 정치를 강조를 하셨네요. 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사이에 또 소통, 불통, 꼴통님이 또 이제 풍선 예, 69개. 많이 선물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진보 대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음악을 좀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진보 대통합의 그 주체와 그 방법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현재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선물이 올라오네요. 예, 음악 부탁드립니다. 예.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사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 생각이 나.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 생각에 나. 누구보다도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네가 눈물 흘려도 멈춰줄 순 없지만 너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게. 이제 아프지 말자. 다시 울지도 말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또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비바람 몰아쳐도 어둠이 내려도 널 지켜줄게. 너 때문에 내 심장은 뛰어. 저 하늘에 소리쳐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너뿐이라고 사랑해. 예, 여러분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 주로 진보대 통합의 그 주체와 방법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에서 정책 책임자 회의가 있었죠. 저는 그 진보통합 시민회의의 정책위원장으로 그동안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공동정책위원장이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연석회의에서 집행책임자 회의가 있고, 그리고 26일 날은 그 대표자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보대 통합의 그 문제가 각 주체들이 처음에 8개 그 단체 및 정당이 참여를 했다가 현재는 확대돼 가지고 13개 단체 및 그 정당 해서 주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 통합의 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진보대 통합의 주체 또는 그 범위에 대해서 강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수많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풍선 선물이 이렇게 쇄도했는데,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이 풍선 선물 많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 그늘 방송이 어렵게도 우리 시민들의 주권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우리 정치 또 나라를 만들고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풍선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그냥 풍선 따라서 둥둥 몸이 뜨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진보정치 대통합의 이게 목표에서도 이제 밝혔지만은 진보정치 대통합의 참여 주체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6.15 이 정신에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나 단체면 누구나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 대통합의 주체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실제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구도를 가지면서 사회당, 재단체들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게 해서 13개 시민사회단체와 3개 정당으로 해서 13개 연석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으로는 국민참여당, 또 왼쪽으로는 사회당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또 창조한국당까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당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노동자, 농어민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의 주인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자유주의가 뭐인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야만 진보 진영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익빈 부의부, 자본의 양극화, 자본주의의 제대인 모순이죠. 이것을 아주 심화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복한 세상이 되려고 하면 차별을 없애고 실제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라와 나라 관계 또 뭐 그 나라 내부에서도 많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보대 통합의 주체 또는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노리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진보 합창의 제안자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1차에는 43명의 제안자로 출발하셨고 2차에는 총 364명 노동계, 학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및 개인 대회가 있고요. 또 3차에는 167명이 정당, 진보신당, 공직자, 단체장, 공직자 중에는 이제 단체장은 가능합니다. 시군 구의원들, 또 청년, 시민사회 해가지고 현재는 한 574명이 함께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지금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앞으로 6월 3일까지 한 10,000여 명의 참여자들을 모아서 엄청난 한 20만 규모로 키워나가겠다. 내년 12년도 총선과 대선 전에 그런 아주 광대한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가 진행이 되고 좀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진보의 합창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대중적인 그 합창을 통해 진보대 통합을 이루려는 구상까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강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촛불 동지들을 만나게 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국민참여당 뭐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민주당이랑 국민참여당 뭐가 다르냐? 둘 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또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데 정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 민주당 문제라든지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네, 국민참여당 중에서도 또 개개인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진보적 그런 또 정치인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참여당의 진보 진영에 함께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참여당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진보적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던 세력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6.15 선언은 참여정부 때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6.15와 14선언을 사실 선언하고 이행을 일부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좀 큽니다. 참여정부 때. 그래서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이 양극화의 문제,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참여당의 확실한 입장과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국민참여당에게 그런 답을 주고 있죠. 예, 국민참여당의 경우는 연석회의에 함께 하고자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1, 2차 합의, 특히 지난번 3차 합의까지 만약 동의를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건강 비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굉장히 사적이지만 민중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강 의원님에게 우선은 건강하신지,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하시다면 비법이 있는지,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제가 단식도 많이 하고 단식 후유증을 많이 좀 알았습니다. 저는 31일 동안 한번 쌀 개방 문제 때문에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홍콩 투장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단식이 건강을 어렵게는 하지만 회복만 잘하면은 또 있는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건데,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건강에 많은 좀 영향을 제가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식생활을 통해서 제가 아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는 인스턴트나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거의 뭐 순수 우리 먹을 거리, 그래서 우리 옷, 우리 먹을 거리, 또 우리 한옥, 네, 이런 걸 의식주가 다 우리 것으로 그렇게 건강에 좋다. 이 한복도 건강에 참 좋은 겁니다. 피부 호흡이 잘 되거든요. 이 제가 아무리 겨울이라도 이 네일을 안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풍기와 같아가지고 공기가 소통이 잘 되고 해서 피부 호흡이 잘 됨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듯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고 자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계가 좀 낡아가는지 좀 활동이 너무 이제 좀 가중되어서 그런지 조금 건강 상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코감기가 좀 걸리고 비를 좀 맞고 해가지고 그런 게 와서 야, 건강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한 편이라고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주린님이 그 질문을 하셨죠. 그 눈여겨봤고요. 진보 대통합이 잘 이루어져서 진보 세력이 그 거대 정당이 되면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진보신당과 민주당의 양당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남북과의 관계에 대한 뭐 이런 설정 문제, 또 총선과 대선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당이라고 맹신은 하지 않았지만은 야권 연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조는 민주노동당의 기조와 진보신당과의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진보진영이 먼저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진영이 큰 힘을 가지게 돼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과 우리가 정책 연대라든가 선거 연대를 하게 될 때 민주당을 좀 더 진보 쪽으로 이렇게 견인을 해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한EU FTA도 그렇게 약속했지만 선거 끝나자마자 초계같이 그냥 팽개쳐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대통합하고 그 힘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연대를 하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동의 문제, 뭐 농민들, 어민들의 문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함께 약속을 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맞아질 때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한나라당